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세네카. 감사스마일도 지금보다 조금 어렸을 때는 시간에 대한 소중함이 많이 부족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24시간을 갖다 보내는 이 시간 자체를 좀 쪼개서 어떻게 좀 보내볼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은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모두들 시간을 아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토요일에 감사스마일 TV 구독자가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10명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다 구독자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구독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6,000명 이벤트를 작게나마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걸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머랜딩의 재테크 공간 블로그의 이상우 부동산 2022년 이후 하반기 시장을 갖다 지금 전망하는데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랜딩 님이 상당히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사이트 그리고 재테크 관련해 가지고 좋은 글을 포스팅을 많이 해주셔서 제 방송에 이야기 좀 드리면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상우 부동산 대표님이시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에서 부익남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단톡방에서 돌아다니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는데 이상우 대표님이 생각하는 2022년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를 지나서 이제 부동산 시장과 전망에 대한 글인데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 드리고 또 감사스마일 또 생각을 좀 덧붙여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상화에 맞게 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맞으나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거래가 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세금과 대출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인데 현 시점에서 갈아타기가 되어야 된다. 갈아타기가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내 집이 매도가 돼야지만 또 갈아타기가 되는데 내 집이 지금 안 팔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갈아타기가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출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 DSR 강화 때문에 상당히 대출 받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을 펴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곧 추가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출근하면서 간단하게 아침 뉴스를 갖다 좀 보고 나왔는데도 정말 이 부동산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강남 서초 쪽도 지금 급한 매물이 지금 한두 건이 지금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정말 급급매 아니면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급급매가 강남처럼 5억, 7억 이렇게 해서 급급매는 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2억에서 3억 정도로 해서 급급매가 지금 나와 있는데 또 그런 급급매는 또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올 하반기에 이렇게 추가 정책이 좀 나오면 이런 것들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정심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고금리여도 대출을 풀어주면 실수요자는 대출을 받아서 이동이 가능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는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면서 상생 임대인 제도가 생겼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고요. 전세 가격도 현재 많이 안 올라간다. 이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서울보다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보증금을 올리기 힘드니까 반전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이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월세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조세를 전가할 수 있다. 경기도 외곽에서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매매가는 전세가 올라가지 않으면 매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갭투자가 또 이루어지지 않고 또 현재는 또 취득세, 다주택자 2주택부터 취득세가 또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투자자들이 또 쉽게 선뜻 투자를 갖다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강남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 있어도 매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양극화, 또 서울도 강남과 강북, 그다음에 강동, 강서 다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도 지역별로 이제 앞으로 이런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곳은 투자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차인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그중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 외지인들이 유입되는 곳이 좋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지인들이 유입된다는 것은 저는 반대로 아니라 이제 일자리가 생기고 교통망이 확충되는 곳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지인들이 더 많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250만 호 플러스 알파 270만 호 대책이 나왔는데 공약과 비슷한 상황이고 둔촌주공을 보게 되면 기존 건설 중인 것들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당장 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정부 정책이라든지 3기 신도시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입주를 하는 3기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2027년에서 2028년 입주 예정이고 앞으로 내년부터 해서 3년간은 2023, 4, 5년까지 2025년 6년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경제 상황이라든지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내 경제 상황 또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 매매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은 수원, 안양, 광명 등은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에서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는데 이전처럼 인구에 큰 변화가 없으니까 지자체 간 이동이 많아진다. 그래서 도시개발 등으로 많은 것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조금 늦춰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1기 신도시 분당이라든지 일산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소폭 조정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인데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섣불리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자의 능력과 여력에 맞춰서 이런 부동산 투자에 인사이트를 갖춰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갈아타기나 매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현재 삶의 질을 기준으로 해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면 움직여야 된다.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입지보다 더 좋은 입지. 많은 분들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제 갈아타기를 갖다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감사스마일이 서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울도 서울 나름이다. 그러니까 서울도 정말 강남이라든지 정말 용산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저는 좋은 입지라고 하지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입지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지금 제가 내년부터 대곡 소사선 개통과 동시에 내후년 2024년에 GTX-A도 개통을 하기 때문에 정말 고양시의 그런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고양시는 지금보다 정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들 불편해 하시는데 저는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다 10억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래서 삼성벨트 더 나가서 행신이라든지 화정에 있는 구축들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분당과 판교를 갖다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분당이 이제 1기 신도시고 판교가 2기 신도시인데 2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분당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 창릉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1기 신도시라든지 덕양구, 삼성벨트, 창릉전 벨트가 행신이라든 화정이 더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더불어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신도시와 그다음에 택지지구가 될 것이고 더 나가서 이제 현재 고양시에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했는데 이런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아타기가 나는 고양시에서 고양시를 갈아타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고양시에서 서울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각자의 그런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학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삶의 질을 놓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내 생각뿐 아니라 이웃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갈 것 같다. 지분 대체로 필요하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내가 능력이 된다고 하면 급하게 빨리 움직이셔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참고 자료를 링크로 정리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 블로그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릴 테니까 상생 임대인 제도라든지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816 대책 관련해 가지고 쭉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갖다가 제 방송을 들으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스마일이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여러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빠숑님 포함해서 이제 뭐 아기곰님, 그 다음에 뭐 아임해피님, 뭐 홀홀님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 부룡님 이렇게 분들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성우님의 이런 부동산 전망을 상당히 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성우 인메이드 투자자문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감사 스마일이 3년 전, 그 다음에 2년 전,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지고 정말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조정을 갖다 받을 시기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조금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시중에 많은 유동성 자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전에는 20, 30대가 집을 갖다가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20, 30대까지 내 집 마련에 이제 가세를 하다 보니까 40, 50대가 지금 내 집 마련을 더 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정말 과거 100년 전에도 내 집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30년 전에도 쉽지 않았고 불과 가까이 따진다고 하면 5년 전에도 정말 집값이 쌀 때도 내 집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집값은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값이 쌀 때 내가 집을 갖다 장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전환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올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정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조정의 이 폭이 뭐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 폭락론자들처럼 10억짜리가 5억짜리가 되고 뭐 30억짜리가 10억이 되고 막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왔지만 22억짜리가 17억이 됐다. 5억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강남에 있는 5구짜리 아파트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정말 급해서 금매를 갖다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금매가 되는 거고 이 한두 건의 거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그 시세로 맞춰지진 않는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고양시에 아파트 뭐 6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 되면 사겠다. 뭐 3억이 되면 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될 일은 없다.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적정 금액이 과연 얼마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시기도 지나갑니다. 분명히 작년에 화랑기였던 시장도 이렇게 지금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정말 아무도 좀 부동산을 갖다 매수를 하지 않고 이런 시장이 과연 뭐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되고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 간혹 가다 정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급한 매물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급한 매물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좀 키워 나가시고 만약에 내가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창릉 3기 신도시를 노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창릉 3기 신도시에 가장 좋은 입지를 갖다가 생각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내 점수에 맞춰가지고 내 통장 금액이 많지 않으면 정말 그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공공 분양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민간 분양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민간 분양 청약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후년에는 창릉 같은 경우도 민간 사전 청약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끝으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부동산 하락도 예상을 하시고 상승도 예상을 하시는데 저는 하락을 갖다가 예상을 갖다가 저는 급격한 하락은 없다. 그러나 일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정말 급한 매물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이 급한 매물들로 인해 가지고 모든 시장이 그렇게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 또 신혼부부들 또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생기고 이 코로나19가 내년에 끝난다는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자산은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약간 좀 심리가 좀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정상화에 맞게 가고 있으면서 분명한 거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손 놓고 마냥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정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 지역도 해제를 갖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 능력에 맞춰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감사스마일 TV가 정말 저는 정말 가분한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1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10명이 지금 넘은 것 같은데 초심 잃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양시가 천지개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 1월에 이 대곡 소사선이 개통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머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다른 예를 들어 신도시,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기 신도시, 더 나가서 서울 주변에 있는 과천이라는 광명, 그다음에 하남만큼 고양시의 그런 미래 가치, 특히 저는 덕양구를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것이고,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 봐야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정말 예전에 이 시간에 대해 가지고 정말 흥청망청 시간을 갖다가 정말 무의미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정말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모두 오늘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처럼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꼭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